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멤버십에서 거의 2년 동안 이제 과제 많이 했는데 맨날 게임 과제만 하고 있는 남지현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게임 관련된 과제를 준비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할 내용은 약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을 때 약간 발표보다는 약간 세미나 정도, 세미나 하듯이 그냥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좀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코스튜디엑스 게임 에디터 올 데이터 드리븐 아키텍처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데이터 주도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코코스튜디에서 포함되는 게임 에디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고요. 먼저 데이터 주도적인 설계가 주된 주제입니다. 혹시 데이터 주도적 설계를 해보셨거나 들으신 분 있나요? 이거? 처음 듣나요? 사실 이거 저도 안지는 한 1년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제가 어떻게 코딩을 했냐면은 그냥 뭐 게임을 만들 때 사실 게임이라는 것 혹은 뭐 프로그램,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나 로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로직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예를 들면은 뭐 다이스트를 짠다 그러면은 그런 뭐 큐 만들고 뭐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데이터들 뭐 X, Y 잡고 이런 게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뭐 캐릭터의 HP, 공격력, 뭐 위치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뽑고 충돌 체크 뭐 이런 컴퓨터가 수행하는 로직들을 로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도적 설계는 그런 로직과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C++ 코드나 이렇게 어떤 이제 통합 개발 환경에다가 막 하드 코딩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트 뭐 A는 뭐 30 뭐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보통 빨리빨리 만들려고. 그래서 이게 속도는 좀 빨리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냐면,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모든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다 저장을 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는 제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데이터 주도적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뭐가 이점이 있냐? 팀 전체가 게임을 이렇게 뭔가를 바꿀 때 이렇게 뭐 따로 부탁을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래머한테 뭐 예를 들어서 기획자가 뭐 캐릭터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은데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막 이렇게 서른 아이더라도 막 과정이 있으면은 뭐 다음날 바뀌고 그럼 하루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작업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머도 사실 귀찮아요. 그런 거 하는 일 자체가.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파일로 빼고 그거를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점으로 프로그래머도 뭐 자기 스스로 변경을 했을 때 데이터를 바꿨는데 컴파일 다시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뭐 파일 하나 A를 B로 바꿨는데 그와 관련된 모든 파일이 다시 빌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아깝죠. 결국에는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프로젝트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텍스트로도 데이터를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게 뭐 XML 파일인데 이게 굉장히 많아지죠. 데이터들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눈으로 보면서 시각화를 해보자. 그래서 많이들 사실 흔히 다 합니다. 이거는 뭐 유니티 게임 엔진인데 유니티도 모든 데이터들이 다 시각화가 돼 있죠. 사람들은 코딩을 최소한으로 하고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리얼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데이터가 시각화돼 있어요. GUI 툴로. 하지만 코코스튜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엔진의 모습인데 그냥 소스 코드로 제공만 돼요. 그래서 흔히 옛날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대부분 소스 코드로 제공하는 식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뭐 유니티 나오고 얼리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GUI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코스튜디오 사실 잘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코코스튜디오도 이런 GUI 툴을 제공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고, 테스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GUI 게임 엔진 특징들 보면 실시간 테스팅 기능이 있어요. 그냥 플레이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지금까지 만든 거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코코 스튜디오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게임을 만들고 저 위에 있는 버튼, 빌드 버튼 눌러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GUI로 데이터들을 세팅을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위에 플레이 버튼 누름으로써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보면서 이런 데이터들도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뭐 프레임 레이트나 뭐 함수의 실행 속도 이런 걸 측정을 해봤거든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그리고 몇 가지도 사실 훌륭해요. 근데 사실 데이터 구조적 설계가 모든 코딩을 하나도 안 하고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나이스한 건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상수값만 데이터 이렇게 배치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사실 옛날 샤인바지 때도 웹툴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그냥 뭐 유닛 배치하고 그런 걸로 끝이 났었는데, 이번에 추가한 게 게임의 흐름 또한 데이터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뭐 단순히 상수값만 바꾸는 게 아니고 게임 흐름을 정의를 해보자. 그런 의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 흐름이라는 게 단순히 상수값 조합한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인데, 스크립트 언어를 넣자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를 넣으면은, 스크립트 언어는 뭐 변수 선언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제어문도 있고 분기문도 있고 하잖아요. 심지어 뭐 멀티스레드 기능도 제공하고.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를 작성하고 스크립트 엔진을 게임에 내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점들과 단점들이 있는데, 단점이 좀 치명적입니다. 이게 모든 게임의 로직을 스크립트로 다 작성해버리면은 일단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혹시 뭐 알고리즘 풀다가 스크립트 언어로 심심해서 이렇게 제출해보신 분 있을 텐데, 성능이 굉장히 안 나오죠. 스크립트 언어는 C++이나 이런 C 언어에 비해서. 그리고 디버깅이 힘들어요. 이런 환경이 별로 없어요. C++이나 C 언어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UI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임의 흐름을 GUI로 만들어서 선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해진 틀 안에서. 그리고 정해진 틀 안에서 선택을 한 그런 로직 데이터가 C++이나 이런 코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디버깅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정해진 틀 안에서 변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 에디터인데, 이 에디터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유지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이제 많이 시간을 들이면은 이런 MMORPG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우 같은 거 만든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GUI 에디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GUI를 프로그래밍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뭐 윈30 API부터 해갖고 뭐 NFC, 뭐 WPF, 뭐 좀 많이 알아보시는 뭐 Qt 뭐 이런 걸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쓰지 않았고요. 전 IMGUI라는 그런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IMGUI가 뭐냐면은, 일단 그 전에 아까 말한 뭐 Qt나 이런 것들은 RMGUI라는 방식의 이제 GUI 프로그래밍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MVC 패턴 막 이런 걸 써가지고 그런 뭐 모델 뷰 컨트롤러 막 간에 이렇게 동기화도 하고 메시지 큐도 만들고 막 콜백 함수로 통신하고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느려요. 이게 게임은 빨라야 되는데, 게임을 실시간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툴 자체가 느린 거죠. 그래서 IMGUI는 뭐냐면은, 이런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딱 최적화돼가지고 적합하게 디자인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 내에 그냥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고 동기화가 필요 없고요. 되게 가볍습니다. 결국에는 되게 빨라요. RMGUI에 비해서 한 1000배 이상 떨어져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능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뭐 기타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도트 프로그램부터 해갖고 이런 게임 엔진들이 IMGUI로 굉장히 많이 써요. 루믹스 엔진이라는 엔진이 있는데 그것도 IMGUI라는 방법을 썼고, 유니티랑 얼리얼도 IMGUI 접근법을 사용해서 GUI 이런 환경을 만든 겁니다. 위젯을.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시작했고, 저는 이제 IMGUI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서 UI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아니고, 딱 그 Dear IMGUI라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방금 말한 오픈소스에서 코딩을 하면은 이런 이제
위젯들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게임이 포커스투디엑스 오픈GL 함수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위에다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포커스투디엑스를 X에 있는 이제 렌더링 그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렌더링 커맨드라는 게 계속 쌓이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처리되는 건데, 이런 IMGUI의 렌더링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텍스트로 만들어서 하나 탁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게 여기 위에 바깥에 IMGUI 화면에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좀 쉬운데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트리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그 로직을 흐름을 정의한다, 이게 바로 트리거인데,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누군가가 어디에 접근해요. 그러면은 옆에 이게 생성이 되고 걔가 공격해 오고 시간이 지나면 음악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은 이 게임 로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요즘에 보면은 비콘에 들어가면은 막 순간 이동하고 텍스트 뜨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이제 트리거로 이루어진 리즘인데, 제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임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상수값들 정해지고 트리거들이 쫙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에디터에서 트리거를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에디터 창을 열고 새로 만들고, 트리거 적용될 플레이어들 선택하고, 스타랑 똑같아요. 8명까지 접속할 수 있고, 접속은 아니지만 8명까지 플레이가 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 액션, 트리거 하나가 조건하고 액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건은 어떤 트리거가 발동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만약 그게 조건이 완료되면은 액션들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콤보 박스로 쫙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틀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 맞는 것만 이렇게 나열되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면은 당신은 졌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DPG라는 액션도 추가해서 게임 끝내버리는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만든 다음에 수정 복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그리고 변수도 따로 변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변수도 바깥에서 정해진 변수를 쓸 수 있어요. 트리거 내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해석이 돼가지고 이런 C++ 제가 작성한 C++ 코드로 틀 안에서 변수들만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성능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액션과 조건들이 있고, 지금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냥 단순히 포지션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한 뒤에서 설명할 건데 되게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부모자식 관계도 있고 그런 복잡한 관계를 가집니다, 데이터가. 근데 그거를 XML이나 제이슨 같은 걸로 만들면은 이 머리가 아프고 관리도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플랫퍼프라는 구글에서 만든 직렬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엄청난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냥 C++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플랫퍼프로 저는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다형성을 구현하면은 얘도 다형성처럼 하나의 스트럭처 만들고 그걸 파생돼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고요. 에디터에서 데이터를 플랫퍼프로 직렬화시켜서 익스포트를 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파일 하나만을 익스포트해서 게임을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일단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조적 설계를 해서 파일 하나 가지고 모든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하다 보니까 파일 I/O 같은 거를 부스트 파일 시스템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실시간 게임 내 프로파일링인데, 일단 이렇게 게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하고 게임을 한번 검증을 해야 돼요. 사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안 해보셨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게임을 제외하고는 다른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냥 약간 의례적인 절차거든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성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냥 아무리 재밌어도 성능이 안 나오면은 그냥 끝이에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성능이 한 30프레임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이거 제가 한 동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인섭이랑 같이 개발하는데 서로가 이제 코드를 합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막 느려지더라고요, 게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인섭아, 너 코드가 느려진다, 뭐 어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논리적으로, 프로그래머니까 논리적으로 어디가 잘못됐고 여기는 뭐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거를 말해야 문제가 좀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대단한 걸 만든 게 아니고, 그냥 CPU가 이 코드가 어느 정도의 실행 시간을 가지느냐, 이 정도에 딱 책정이 됩니다. 이런 데 책정이 되고 이 비긴을 호출하면은 그 타임 포인트를 잡아줘요. 그리고 엔드는 타임 포인트를, 차이를 계산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다인데, 저 사실 이게 너무 쉬워갖고 개념이 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근데 왜 프로파일러 이런 거 있냐 해서, 이게 맞대요. 근데 어려운 게 약간 부모 자식 관계가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관계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예외 없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일단 스택,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요. 스택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알고리즘 풀듯이 처음에 비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가 됩니다, 하나가. 또 비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비긴 안에다가 그냥 붙여요, 차이드로. 그리고 엔드가 되면은 이 끝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센서리 뭐 이런 게 또 비긴 들어오면 붙이고 없애주고, AI 지금 3개가 붙었고 마지막으로 AI의 엔드가 호출되면은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만약에 비긴하고 엔드가 들어왔는데 엔드가 비긴하고 끝까지 달라요. 그러면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 죽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즈 패턴으로 코드 블록 안에 또 코드 블록 여러 개가 이렇게 자식들이 쫙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로 뽑으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죠, 좀 복잡해가지고 그냥 프리티 이쁘게 그냥 쓰는 거 정도는 가능한데 XML이나 JSON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함수만 만들어 놓고 구현 안 했는데, 플랫퍼포는 그냥 바로 구현했습니다. 플랫퍼포로 만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를 그냥 Cout으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Cout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네트워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다른 그런 프로파일링 오픈소스 보니까 이거를 서버 어떤 뷰를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뷰는 안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트워크로 패킷 보내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패킷 보내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크로스 플랫폼을 위해서 호스트 아시오를 이용했고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링 된 결과를 볼 수 있는, 잘 안 보이죠? 그때 보면은 이 메인 루프가 있는데, 메인 루프는 총 17ms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59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자식들이 하나, 둘, 3개가 붙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한 칸씩 띄워져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스케줄러, 뭐 렌더러, 슬립 뭐 이런 게 있고, 보시면은 뭐 스케줄러가 16%, 렌더러가 74%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스케줄러에서는 물리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이제 뭐 AI 같은 거 업데이트하는 게 한 63%. AI 중에서는 센서리나 싱크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절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최적화가 된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6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면은 디버깅을 항상 필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게임하면서 디버깅을 처음부터 이렇게 디버깅만 해서 오시면 돼요. 근데 디버깅을 하는 방법을 잘 하셔야 시간도 절약되고 버그 없는 코드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콘솔에다가 데이터 값 띄워가지고 디버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막 폴스텝 확인하고 메모리 따라가서 값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두 개 다 해야겠죠. 근데 게임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그냥 산출물이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성분 같은. 그래서 그냥 바로 띄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다가. 그래서 이 띄워주는 코드만 잘 작성하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면 제대로 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비주얼, 디버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요.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유니티나 뭐 이런 거에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트디가 이런 걸 막 쉽게 지원 안 해주니까 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눌러가지고 이제 어떤 걸 켜고 어떤 걸 끄고 이런 정보들을 입맛에 맞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봤고, 이런 걸 하면 이제 좋은 점이 아까도 말했지만 생산성이 향상되고 버그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데이터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해도 좀 몇 가지 잡을 수 있지만은 좀 세세한 거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버그가 굉장히 줄어들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항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눈으로 다 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수적인 걸로 제가 만든 그 구조 같은 경우는 이런 여기 이제 초록 색깔이 코코스튜디엑스 게임을 보여주는 뷰고, 빨간색하고 흰색이 그 GUI, IM GUI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만 그냥 넘겨줘가지고 얘가 그냥 바로 그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게임이 실제로 올릴 때는 그냥 초록색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건데, 여기는 전혀 디버깅 코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코어 모듈, 마지막입니다. 코어 모듈은 이제 인섭이가 개발했고요. 인공지능하고 크게 인공지능, 물리 단을 연결했고, 사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은 없었지만 물리는 있었어요. 근데 물리가 제가 이제 막 나름 이제 막 작성을 했는데 상당히 성능도 느리고, 왜냐면 이제 제가 물리 뭐 엔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 게임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물리 엔진의 성능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 코드를 싹 다 지우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부터 보면은, 일단 인공지능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보면 안 되니까 또 이걸 시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띵크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얘는 지금 숨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하이드라고 써 있는데, 숨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를 찾아가지고 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글로 가기 위해서는 팔로우 패스, 길을 따라가야 되고, 길은 또 엣지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프 엣지. 그래서 스텔보스 엣지를 해서 결국에는 이걸 하면은 팔로우 패스가 되고, 포지션을 찾고 하이드를 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무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쉐이크를 하고 있는 거고, 총을 지금 맞을 것 같으니까 얘가 막 양옆으로 막 흔들흔들 거립니다. 얘는 길을 찾다가 얘는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재장전을 하기 위해서 일단 피하기 위해서는 시프트 포지션, 안전한 곳으로 찾고 그다음 재장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냥 막 이품은 막 이렇게 때려봐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나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또 만든 꼴들, 클래스 이름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는 박스 2D라는 2D에 최적화된 물리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을 제가 통합을 했고, 이런 식으로 또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막 짜면 막 되게 막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막 코드로 막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좀 성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니까 그냥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물리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시연하고 마치겠습니다. 데모 시연은 제 동영상을 하나 틀 건데요. 이 동영상은 그 웹 에디터로 지금 레프트 4 데드라는 4명이서 팀을 합동을 해서 좀비들을 무찌르는 과정을 가지는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에디터로. 유니티로 게임 만들듯이. 주목해야 될 거는 코딩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오로지 GUI로만 모든 거를 다 해결합니다. 게임 로직, 게임 뭐 배치부터, 엔티티 배치부터, 게임 로직부터, 세력 설정, 팀 뭐 그런 거 설정할 수 있고, 실시간 테스팅도 되고요. 옆에 보면은 프레임 레이트 몇이고, 그 폴리곤 개수가 몇이고, 드로우 콜이 몇 개인지 이런 데이터들도 외부에서 볼 수 있고요. 좀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벨 어떻게 보면 레벨 디자인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좀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죽나 안 죽나 이런 것도 해보고 지금 속도를 4배속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계속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만든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오늘 아침에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든 게 헬로 월드처럼 트리거 헬로 월드 만든 거죠. 여기 가면은 헬로라는 텍스트가 떠요. 아까 못 봤는데 헬로 계속 뜰 겁니다. 테스트 할 때마다 이제 밟으면은. 그리고 지금 만드는 게 뭔가 이렇게 여기 트랩을 밟으면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절로 어택 단거 찍어라 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클릭을 해가지고 좀비2가 3마리 나와가지고 좀비2가 제너레이트 됐다 라는 메시지 찍는 걸 만들고 테스트를 합니다. 헬로 떴죠 지금. 좀비 죽이면은 좀비한테 맞으면은 빨간 색깔로 화면 바뀌고 또 너무 맞으면은 이게 시야가 맹맹해져가지고 사람이 회색 톤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좀 어두워가지고 회색 톤으로 확인 좀 힘들겠네요. 근데 지금 좀비가 나왔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좀비로 바꿨습니다. 좀비가 하나씩 나오고 있죠. 죽이고 여기 로고도 써요 이렇게. 제가 콘솔도 버리지 못하고 콘솔 로고창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일단 승리 조건을 만들었고 저기 밟으면 이긴다.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또 만드는 게 여기 이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양옆에서 나와가지고 싸우는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좀 오래 걸려요. 이게. 한 20초? 타이머도 밟으면 이제 타이머가 이렇게 떠요. 스타하면은 보면은 막 위에 타이머 뜨잖아요. 이런 거 막 시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 타이머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시간 동안 버티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플레이어.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전부 또 죽이고 똑같은 거 또 죽이고 하다가 하니까 도끼를 하나 줬거든요. 도끼가 굉장히 사격감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진짜 당황해가지고 뻔했다 바로 될 일이 없죠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막 만들고 있고 바꿨어요. 그냥 좀 10마리가 나오고 여기 그냥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들어가면 뒤로 다시 뺐대게 그런 로직을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든 거 변수 같은 거 써가지고 스위치 같은 거 막 이름 짓고 스위치가 뭐 셋이냐 클리어냐 이런 거 판단하면서 트리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할 건데 이게 마지막에 사실 이거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되게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게임이라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컨셉이 게임보다는 이제 게임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니티로 게임 만들어가지고 재미없다고 그 유니티 코리아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항의를 하진 않죠. 근데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데 가면 이제 뒤로 빠져요. 이렇게 스에서 막 텔레포트 되는 것처럼 시간 0 돼가지고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가다가 샷건도 먹고 재장전도 하고 샷건이 좀 셉니다. 다 한 거 아니고 가다 보는데 거의 이제 끝났거든요. 다행히 이제 게임 하다가 죽진 않았습니다. 체력이 달고 있죠 지금. 프레임레이트는 계속 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드롭으로 유지되고 계속 하다가 레코드인데 지금 옆에 주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명 어디 갔지 해가지고 에이스타 길찾기로 잘 따라오고 있나 이런 경로를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분홍 색깔이 경로 표시한 거고 여기 채팅박스 클릭하면 지금 경로가 뜨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밟으면 끝납니다. 지금 힘든 여기까지 이제 짧게 만들어 본 거고, 네, 이게 제가 준비한 이제 발표의 끝입니다. 그래서
시간 더 있는데